입춘과 함께 뒤늦게 닥쳐온 한파.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춥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장 강원도 화천에서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해변에서 발견한 작은 보석으로 소품을 만드는 공예가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연극을 만드는 극단. 저마다의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만의 환경보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창군이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평창의 둔전 평농학부터 멀정사 탑도리의 황명산 산양놀이까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평창의 무형유산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말 그대로 봄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오늘 날씨가 참 추웠어요. 맞습니다. 네. 이른바 한파, 입춘 한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네. 오늘 저녁 사이에 이렇게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번 냉추위가 한 4일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옷 좀 따뜻하게 신경 쓰셔서 입어야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더불어 환자기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그러니까 인사하면 더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책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네.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좀 자주 오셔야죠. 네. 이번에 화천에서 온 소식을 만나볼 텐데 연희 씨가 먼저 전해주시죠. 제가 그동안 소식 요정이었잖아요. 네네. 오늘만큼은 먹방 요정을 어허. 하고 싶어요. 요정은 오늘 또, 너무 추웠잖아요. 네. 내일은 더 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뜨끈한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벌써부터 또 배가 고파졌어요. 아니 아직 저녁 시간도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맛에 대한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배가 고파하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사실 네. 아는 맛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먹고 왔잖아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더 배고파집니다. 지금 바로 화천으로 떠나보실게요. 따뜻한 국물 땡기시죠? 든든한 한 끼 간절하시죠?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겨울나라 화천의 뜨거운 메뉴들 지금 소개합니다. 아니 날씨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개구리들도 겨울잠에서 깼다고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겨울잠을 자야 해요. 아니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를 조심하시려면 뜨끈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천에 왔는데요. 화천에는요 맛있으면서도 뜨끈한 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천 먹방 투어 지금 함께 가시죠.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수지를 자랑하는 화천군 간동면 8호호. 귀여운 새들도요 마치 8호로 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이 있는데요. 식당이 아닌 것 같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멋진 예술작품과 골동품들이 마당부터 식당 안까지 한가득했는데요. 사장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일단 음식점 분위기가 달라요. 골동품도 있고요. 뭔가 되게 오래된 전통 맛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나요? 블루 리본 서베이라고 어허. 일명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 인증서 같은 거라고 해요. 추워 너무 추워.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추워. 사장님! 따뜻한 거 한 그릇 주세요! 우리 큐티한 아가씨가 많이 콜드하시는 것 같아요. 힘드네요. 분위기 있으세요, 확실히 우리 사장님이. 멋지십니다. 코스 보세요, 코스. 이만큼의 사랑이에요. 어죽탕이요. 어죽탕입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로맨틱가이 사장님. 뜨거운 가슴으로 바로우에서 잡은 물고기 손질을 시작하십니다. 손질한 고기는요 5시간 동안 푹 삶은 다음 이렇게 맷돌 기계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게 바로 고약이죠. 붕어하고 민물새우하고 산천어 고기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는 과정이죠. 물고기를 곱게
그래서 이제 원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건강이 농축된 어죽은 솥으로 옮겨 각종 향신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물고기가 강의 맛이라면 이 비법 소스는 산의 맛이라고 이거 할까요?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 잡내를 좀 잡아주는 형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한 12가지 들어간 약재 액기스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한 미의 맛을 첨가할 차례입니다. 뚝배기 1인분에 옮겨 담아 가진 양념과 함께 끓여내면 영양 만점 청정 대자연의 맛 어죽탕 완성입니다. 일단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좋으니 기대가 되는데요.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잘 드시네요. 맛있었어요. 딱 갈아서 그런 거지. 물고기가 씹히고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아, 그렇죠. 예. 아니 여기에 몸에 좋은 거 일단 다 들어간 거잖아요. 파로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재료가 이 국물에 다 녹아 있다고 봐야죠. 이 어죽이 단지 뜨거워서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몸속에 보일러를 켜주는 느낌? 그런 느낌? 한마디로 신선의 한 끼 같은 느낌? 표현 화천에서 좋아요. 이렇게 어죽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올해 꼭 20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시면서 사장님만이 난 꼭 이것만은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만한 손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한 애착 표현 이런 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파로우의 자연이 좋아 강가에 정착했다는 사장님.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파로우의 맛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죽탕의 감동이 소화될 때쯤 두 번째 맛집을 찾아 화천 읍내로 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 친구나 가족들이요. 연희야 고기 먹으러 갈래? 요 한마디면 저는 싹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고기는 운명 같은 존재인데요. 파로우에서 물고기를 먹었다면 이번에는 육식을 먹어야겠죠. 여기입니다. 내 배를 채워줄 곳. 설렁설렁 읽어도 한눈에 보이는 시선강탈 메뉴 왕갈비탕.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마침 주방에선 육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한약방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무, 파, 양파, 고추씨, 예, 여기 20가지 저희가 건강식에 좋은 냄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많이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 이제 손님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이제 고기라는 곳에서는 잡냄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잡냄새도 잡고 건강식이 돼야 되니까 건강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육수에 푹 우러나는 동안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 손질도 필수입니다. 초벌 작업이라 해서 기름이나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육수나 이런 것이 선도가 좋고 깔끔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키세요. 고기 들어갑니다. 이 뼈 마디마디 살이 잔뜩 붙어있는 갈비는요.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푹 삶아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고기가 있나니.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배고팠거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맛있는 갈비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뚝배기에 큼직한 갈비를 3대나 넣고요. 진국 육수를 채워 바글바글 끓여주면 속이 든든 감기 걱정 뚝 푸짐한 수제 왕갈비탕 완성입니다. 와. 고기 보세요. 이 고기 실한가요? 만화송에서나 나오는 고기 아닌가요? 진짜 큰데요? 뼈를 뒷다리인가요? 잡고 뜯어주는 게 레이저. 고기 뜯방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야, 물 만났죠? 배우 하정우 씨가 좀 서운해할 정도로. 그러게요. 여러분, 저 오늘 갈비 로또 맞았어요. 분명히 한 그릇씩에 갈비가 이렇게 많았나요? 어쨌든 갈골 성공했습니다. 요새 추운 날씨에 요거 한 그릇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푸짐한 상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갈비탕을 주실 때 사장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서로가 이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는 음식이니까 푸짐하게 넉넉하게 줌으로써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뭐 착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양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산해명 사창리로 갑니다. 화천에 이렇게 맛집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슬슬 3차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문부터 해야겠다. 사장님, 핫한 짬뽕하고 짜장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웍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붓기 시작하는 사장님. 뭐 평범한 중국집 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딱 걸렸어요. 뭔가 넣으셨어요. 이게 바로 비법 소스인가요? 맞나? 뭐지? 불이 막 붙네요. 뭐예요? 통까지. 사만 액체 쓰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커피? 커피를 넣습니다. 커피를.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의 새냄새랑 고기의 잡냄새를 이 에스프레소가 잡아줍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볶은 재료를 진한 짜장 소스와 함께 부글부글 끓이면 끝이 아니고요. 돌판 해물짜장의 활용점정, 자글자글 끓는 소스 위에 소복이 덮인 치즈입을. 이럴 땐 비주얼 깡패라고 하죠. 어떡해요?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거든요. 이 짜장파가 있다면 짬뽕파도 있습니다. 이번에 매콤함을 듬뿍 추가한 볶음 짬뽕 갑니다. 감칠맛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장님만의 수제비법 조미료를 넣고 짬뽕에서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치즈를 덮어주면 식지 않는 열기, 식지 않는 행복. 돌판 짜장과 짬뽕 대령입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아무 말도 시키지 마세요. 제 입은 먹는 일에만 집중할 거예요. 힘드네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드시는 분들은 치즈랑 짜장이 이렇게 만나면 느끼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느껴지잖아요. 네, 저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이제 기름 양과 치즈가 만나면 계속 젓가락이 정말 쉬지 않나요? 맛있더라고요. 젓가락질을 저렇게 잘하셨군요. 이번엔 치즈 볶음 짬뽕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이 빨개졌어요. 매콤함과 치즈가 굉장히 원래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젊은 층들에게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느냐 네, 먹느냐. 남녀 그 젊은 층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군인분들, 커플분들 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에너지 넘치는 젊은 사장님이 소개하는 팩트랑 푸른 요리. 그 열정이 전해져서 손님의 마음도 동달아 뜨거워지나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추위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 청정한 자연 속의 건강한 식재료와 얼지 않는 푸짐한 인심, 손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정성까지. 쉬워서 더욱 맛있는 화천의 맛집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네, 지금 이 순간 정말 화천에 계신 특히 저녁 안 드신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요. 그냥 바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장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 예. 너무 부러운데 저희는 뭐 날 잡아서 한번 가기로 하고 그나저나 연희 씨는 그러니까 그 세 끼를 모두 다 화천에서 드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밤이 됐잖아요. 정말 따뜻하게 배부르게 많이 맞고 왔거든요. 어죽탕 먹었고요. 갈비탕 먹었고요. 돌판, 해물, 짜장하고 짬뽕까지. 요게 진짜 사실 갈 때는 추웠거든요. 근데 네네. 나올 때는 배가 따뜻한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그 연희 씨가 아까 그 이른바 발골 스킬이었나요?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네. 뭐 뼈까지 드시진 않았죠? 남겼어요. 드셨잖아요. 아무튼 뭐 배부가 불러지는 배가 고파지는 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연희 씨의 먹방 투어를 잘 만나봤으니까 네네. 다음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넘어온 소식을 만나볼까 합니다. 요즘 이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카페에 가면요, 일회용 컵이라든지 빨대 사용을 줄이고 있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마트 이 자율 포장대에서 이 노끈이라든지 테이프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각종 맞아요. 매체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영상 중에 그 거북이,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그 맞아요.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도 진짜 환경 오염 열심히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릉 지역에는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의 비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한 그 모습 지금에서 화면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환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서 비롯된 환경 오염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는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환경 정책들이 시행되며 환경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 환경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어느 건물. 노란 빛깔의 벽면이 시선을 끄는데요. 이곳은 강문해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사하는 소품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하고 특히 유리로 만든 소품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문해변에서 유리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리공예 작가 이경화라고 합니다. 감성 가득한 소품들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것.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푸르스름한 빛을 띤 유리 조각들인데요. 일명 씨글래스라고 부른답니다. 씨글래스는 바닷가에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한 3, 40년 파도나 모래에 계속 쓸리고 마모가 되어서 좀 우윳빛깔을 띤 그 불투명한 유리로 아주 보드랍게 마모가 된 그 상태를 씨글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주로 이제 이쪽 동해안 지역은 저기 끝에 고성에서부터 저기 아래 삼척까지를 다 훑었거든요. 없는 해변은 없었어요. 한참 이제 씨글래스를 모을 때는 거의 매일 해변에 가서 한 3, 4시간은 항상 그 해변을 걸었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작업 자체도 거의 뭐 스쿼트 자세로 수백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저한테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여는 거의 매일 가서 이걸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는 깨진 유리 조각을 품어 예쁜 보석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우리 지역 해변에서도 씨글래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 속에서 초록빛이 반짝. 얼마나 주셨어요? 지금 저희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주운 것만 봐도요. 도자기 조각도 있고 타일 조각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만큼이요. 제일 많은 건 플라스틱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 예전에 어떤 바다에서 버려졌던 그런 뭐 밧줄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조각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진 날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 중국어가 써 있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버렸던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일부일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요만큼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니 비로소 보입니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조차 묵묵히 자연 속으로 되돌리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이요.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요것만 봐도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강원도 모 해변에서 저희 남편하고 2명이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 정도 양을 수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때 그 당일날 주워왔던 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공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추려놓은 게 이 정도고요. 근데 우리나라 해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들은 모 소주 회사, 특히나 이 동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었던 그 소주 회사의 그 약간 에메랄드빛 그 아쿠아 블루 계통, 그리고 초록병, 그리고 갈색 맥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베스트 3 색상인 것 같아요. 해변에서 손수 수거해온 씨글래스는 좋은 공예 재료가 됩니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액세서리나 선캐쳐를 만드는데요. 흔히 보던 소주병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다가 다시 한번 인간한테 어떤 기회를 준 거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이 30년, 40년을 바닷속에서 구르고 마모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예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유리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결국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큰 자연이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이번엔 강릉시 사천면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이네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오구대왕 인형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저는 극단 마로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극은 인형극이에요. 네, 2009년부터 저희가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한 10년 가까이 강릉에서 인형 전문 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바리대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이상하죠. 뭐 붉은색도 아니고 또 검은색도 아니고 또 하얀색도 아닌 약간 그 좀 애매한 색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이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근데 바다에 버려지면서 이 정령들이, 바다의 정령들이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올려 보내는데 그 간 곳이 쓰레기 섬인 거예요. 난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지? 아니 근데 어찌 내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에그 대왕마마, 제 뱃속을 보시지요. 제 뱃속에 플라스틱 가득 차서 도저히 바리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요. 잠깐! 신촌홍은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플라스틱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플라스틱이 너무 꽉 차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 거북이 친구가 또 얘하고 친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도움으로 해서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설화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다룬 환경 인형극입니다. 그런데 공연에 쓰인 인형들이 조금 특이하죠.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빈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 버려진 배관통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원들은 재활용센터를 찾아 적당한 재료를 구하고 손수 인형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이 보시면은 이게 재활용이라는 거에 많이 놀라세요. 그것도 하나의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저는 꼭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녀서 제가 뭐 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가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살 때도 그 텀블러를 내고 뭐 금액도 할인도 받고 그래서 환경도 조금이나마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다로 간 바리대기 공연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극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극과는 달리 조금은 책임감도 있고요. 또 조금은 또 어떤 의무감,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동안 자연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환경보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네, 사실 환경
보호라고 하면 뭐 네.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글레스, 금방 시글레스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네. 바다는 참 많이 가봤지만 해변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맞아요. 버려진 쓰레기들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환경 인형극이 생각이 나거든요. 해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제로 해서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버린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뭉쳐서 표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한테도 아주 교훈적인 인형극이었는데 어른들도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사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요, 이 편리함에서 조금 멀어지는 일입니다. 오. 잠깐의 불편함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나만의 환경 보호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이 그림 한번 안 그려본 분들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냐 하면 예. 바로 미래 도시 그리기입니다. 두 분께서 상상하셨던 미래 모습, 미래 도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미래 그리기 전문가 이현입니다. 지금도 상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초보 운전 벌써 이제 운전한 지 3개월 차가 됐는데 네네네. 자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밀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괜히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상상하는 게 하늘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운전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운전자가 없었다. 모두 다 편안하게 타고 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게 네. 저 그림을 저도 그랬었거든요. 오. 이런 뭔가 좀 허황된 꿈들이 연희 씨의 특히 네. 그 자동차 이야기. 근데 이게 좀 현실이 됐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 현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하늘을 날고 다양한 기능으로 중무장한 특이한 겉모습까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자동차들. 영화에서 봤던 게 실제로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미래차들보다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가 만나 도로 위에 새로운 길을 엽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 자동차 상상도가 현실 속에 그려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들.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대구. 차세대 산업에 발맞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 혁신을 만들어갈 친구들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문을 연 자율주행차 융합기술연구소. 자동차의 새로운 영역이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영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 중인데요.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위주의 자율주행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시던 분들이 4분 오셔가지고 함께 지금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차 교육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구동시켜보면서 많은 현장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총 5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소 대표 삼총사 조소형 전기차. 차량 스스로 주변을 탐지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인데요. 주행 테스트를 마치면 학생들 통학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승용차까지. 이 팀의 기술 대단하죠? 일반 시중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들은 카메라로 차선을 보고 쫓아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실제 이 지역의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있으면 실제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심지어 굉장히 자율주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레벨 3에 준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
도대체 무슨 레벨인가요? 먼저 레벨 2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 차선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차량이 그런 것들이 지금 레벨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고요. 운전자가 항상 그 핸들을 잡고 있고 다만 운전자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이제 지도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주행을 차량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구간이나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운전자에게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언제든지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알아서 도로를 달린다는 건데요. 레벨 3에 빛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운전 실력 한번 볼까요? 자동차 스스로 핸들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주행 중인데요. 정밀 지도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형 지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로 이제 지형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제 가감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들 위에 있어야 할 운전자의 손은 갈 곳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전방 장애물 감지부터 가감 속도 알아서 척척.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대형 버스를 보고 이제 멈췄다가 가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서 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초보 운전보다 똑똑하네요. 네. 운전자 도움 없이 성공적인 드라이브를 마친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운행은 물론 최고의 주행이었는데요. 여기에 숨은 주인공들, 바로 방학까지 반납한 학생 연구원들입니다. 곧 있을 자율주행 경진 대회는 물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미래 자동차 개발팀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도로를 달린 특이한 모양의 차 한 대. 선생님, 이 차는 뭔가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석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운전석이 없다는 황당한 한마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좌우, 위, 아래, 어딜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운전석? 이것이 바로 미래 자동차 스타일. 이 차량은 수성 알파시티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사람이 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행하는 100% 전기차입니다. 작년부터 일반 시민분들께 체험 시승을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영광스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 수성 알파시티와 세종시에서만 운행 중인데요. 과연 운전석도 없이 어떻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차에는 정밀지도라고 해서 주변의 상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GNSS라고 하는 차량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천장에 있는 라이다가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 자동차 등을 파악합니다. 앞차에 관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신호등을 보고서 서거나 아니면 출발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곳 수성 알파시티는 자율주행 차량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마침 큰 트럭을 만난 자율주행 버스. 센서가 트럭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바꿔서 적정 거리와 속력을 맞추는데요. 함께 달리는 일반 차량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는 안전하게 정지, 똑똑하게 운전하죠. 저희가 실제로 운행하면서 앞쪽에 차들이 끼어들거나 보행자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멈출까? 자율차가 이게 정말 멈출까? 걱정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타보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침 승객들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합니다. 승객들을 태우고서 일반 버스처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불편함 없이 운행되죠. 이렇게 운전자가 필요 없는 형태는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신호등이나 레인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곡선 돌 때도 그냥 진짜 그 레인 딱 맞춰서 자연스럽게 도니까 기술이 많이 좀 발달됐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도로 정보와 시스템 통제는 물론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똑똑한 자율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대구 알파시티에 오셔서 직접 자율주행 셔틀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셔틀이 향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자율주행 셔틀을 돌아다니게 하며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셔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자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닌 현실이 돼 도심 속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평창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올해 2020년 무형 유산 도시에 평창이 선정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연희 씨는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무형유산도시 네네. 사업은요.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네. 지역의 무형유산을 발굴 보존을 하고요.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 선정이 됐잖아요. 기대가 참 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과연 평창에 어떤 무형유산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평창. 하지만 자연 환경뿐 아니라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가는 것으로도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겨울은 더더욱 춥잖아요. 하지만 평창은요,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평창이요, 무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와 함께 하시죠.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첫 번째 바로 이 둔전평 농악입니다.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겨울이면 이곳에 모여서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겨운 농악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농악 도구가 탄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둔전평 농악전수관에 모인 주민들. 상모와 집신 등 농악에 필요한 소품과 도구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아우, 여기 전수관에 오니까는요, 여기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니, 여기에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요거 보니까 요거 상호 아니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상무예요. 아우, 이게 지금 보니까는 하나하나 이게 진짜 달인분들의 이 손으로 만들어진 진짜 수작업, 메이드인 진짜 핸드메이드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면은 요 상모만 하는 데만 해도 한 이틀.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돌리게끔 완성품을 만들려면은 한 개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녀봐도 아마 이 상모로 지프로 이렇게 상모를 만들어가 쓰는 데는 우리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상모를 엄청나게 보고는 좀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고 뭐 써보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상모 만들고 집신 만들고 이렇게 농악 도구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 상모 있잖아요. 저거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르신? 한번 해보라고. 맨드나 못 맨드나. 아우,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제가? 금방 안 될 텐데 상무는. 상모가 금방 안 돼요? 그렇지. 3개 한번 꽈보라고. 3개 정도는 제가 쉽게 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많이 해봐. 해봐가지고 한번 꽈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새끼 꼬는 거? 3개 한번 꽈봐. 새끼 꼬기에 도전한 박경윤 리포터.
쏙 내밀어. 내밀어. 4년간의 리포터 경력을 살려 자신 있게 도전했건만 어째요? 이렇게 배우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네. 1년. 자, 여러분 제가 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짜라라라라라라라라. 거짓말이고 요만큼만 제가 했습니다. 한 15cm. 근데 요거 했는데도 지금 손바닥에 불이 날 것 같아요. 하도 비볐더니. 간단한 듯 하지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농악 소품들.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품들 어떤가요? 신명나는 평창 둔전평 농악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둔전평 농악.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주하는데요. 대리로 도인 성성 대리로 받으시오. 시민 여러분들 평상수 하옵소서. 저희 둔전평 농악은 말 그대로 남녀 요소와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징은 상모를 이제 볕주프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쓰고 있고 또한 가락이 경쾌하고 신이 나는 가락을 치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사랑군놀이, 농사풀이 등으로 진행되며 빠른 가락이 특징인 평창 둔전평 농악. 또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을 더하는데요. 상모를 쓰고 일제히 상모를 돌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월정사입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재 이번에는요 사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나요? 네, 월정사는 뒤에 보이는 월정사 국보인 월정사 팔각국중석탑 국보 48호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탑을 도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탑돌이 의식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평창 월정사 탑돌이. 지난 1977년부터 재현되어 왔고 2017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탑돌이는 사람들이 탑 주위에 모여 각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원하며 탑 주변을 도는 의식인데요. 우리나라 불교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월정사 탑돌이가 선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굳이 절에서 한다고 해서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각자 희망하는 것들을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창의 또 다른 무형문화유산인 황병산 사냥놀이를 만나보기 위해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을 찾았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사냥할 때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어떤 무형문화재인가요? 이제 멧돼지를 사냥하는 도구, 제작, 설피, 주루먹, 썰매, 창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 멧돼지를 사냥해서 지역에 와서 이제 선앙당 제사도 지내고 한 해 이제 1년 풍년 농사도 기원하고 그러한 이제 수련 문화가 되겠습니다. 평창의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정말 실감나는 멧돼지 사냥 장면인데요. 황병산 사냥놀이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사냥 소품들. 설피부터 썰매, 창 등 사냥 도구들을 바로 이곳에서 직접 제작한다고 합니다. 괜찮이 나왔네.
황경산 산양놀이 보존을 위해서 이걸 꼭 만들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나중에 사냥 갈 때 써먹어야지, 또 등산 갈 때 써야지, 또 우리가 이게 신고 또 공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지역 민속 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황병산 산양놀이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평창의 겨울 축제장에서는 황병산 산양놀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도 직접 살피를 신고 산양놀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양놀이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차려! 재창이요! 선차려! 평창군은 4개 종목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읍면의 미속 보존회를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무형유산 도시 사업으로 평창의 무형유산을 정리 기록하고 지역축제 연계 기획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보호 발전시키고 다양한 매체로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이자 평창의 자랑이기도 한 평창 무형문화유산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속에 평창의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길 기대해봅니다. 평창을 대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의 무형문화재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보존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평창군은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이 무형유산에 대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무형유산 하면은 평창하면 무형유산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평창의 자랑뿐만 아니라 정말 강원도의 자랑이잖아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먹방 요정 이현희 씨와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해요. 화천에 아주 뜨끈한 핫한 음식들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산천어 축제도 가시고요. 화천의 핫한 음식들도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립니다. 서점의 변신은 무죄. 이제는 서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건 물론 다양한 예술 작품의 음악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점으로 신나는 겨울나들이 떠나봅니다. 5가지 잡어와 10여 가지 산야초를 넣어 끓인 어탕국수부터 뽀얀 육수를 자랑하는 사골 막국수, 그리고 횡성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뽕잎 바지락 칼국수까지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횡성의 누들로드를 소개해드릴게요. 50여 년 만에 춘천시 버스 체계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마을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춘천 시내 곳곳을 찾아갈 수 있는 일명 봄봄버스인데요. 사북 3번 버스를 타고 춘천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이 입춘이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 꼭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먹는 거니까 명수 씨한테 여쭤보면 뭐 하겠냐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예로부터 있어요? 입춘에는요, 오신채를 즐겨 먹었다고 오신채, 해요. 네. 오신채 하면 말 그대로 5가지의 매운맛이 나는 채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매운맛이 나는 채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파, 마늘, 자총이 있고요. 달래, 부추, 평지, 무릇, 미나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 중에 5가지를 나물로 무쳐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그 네. 오신채가요, 봄철의 입맛을 돋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기 더해서 명태 순대가 있으니까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태 순대가요, 비타민 A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하거든요.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건강 관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